안녕하십니까. 숭실사이버대 박준호 교수입니다. 이 시간에는 좀 시간이 늦었던 것이 금년도 1학기 기말고사 시험에다가 그 다음에 1학기 이제 총괄적으로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이제 종합적으로 채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좀 늦었습니다. 양해 말씀드리면서 이 시간에는 남양주시는 2020년 하반기 도대체 어디에서 어떻게 변할 것인가 또 어디로 갈 것인가 이런 내용을 설명을 드리는데 우선은 제일 먼저 이렇게 설명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이제 다른 전문가분들 얘기 들으면 이제 고기를 잡아놓고 이 고기가 크다 적다 뭐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시게 되죠. 그런데 이 시간서부터는 앞으로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이 직접 고기를 잡는 방법, 소위 말해서 전문가들이 이런 시장을 왜 이렇게 보는가를 갖다가 여러분 원인을 설명을 해드리고 결국은 판단력은 여러분들이 갖고 계셔야 되죠. 여러분이 판단을 어떻게 하시게 됐느냐라고 하면 그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초적인 지식을 또 지혜를 올려드려야 되죠. 그런 내용으로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남양주시를 봐보면은 인구가 약 70만 명을 넘어갔는데 수도권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그런 도시 중에 하나로 이렇게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그렇게 넘어가시고 우선은 제일 먼저 남양주가 옛날이나 지금이나라고 그랬는데 남양주를 옛날에 이제 청량리에서 접근을 하게 되죠. 그러면 구리를 지나게 됩니다. 그래서 구리를 쭉 지나가면서 이제 보통 어떻게 되냐면 춘천으로 가는 경춘선이 하나의 이제 지나가는 길목으로 이렇게 봤죠. 그래 놓고 가다가 보면은 수동이다라고 그러는데 이제 관광단지가 있고 그다음에 결국은 이제 청량리나 수도권의 서울에서 이전하는 기업들이 동쪽으로 이전하는 기업들이 가장 많이 간 데가 진접이라고 그러는 데죠. 진접이다라고 그러는 이러한 쪽으로 이제 많이 가게 됐고 그다음에 보편적으로 가면 구리를 지나서 호평 평내로 해서 이제 마석 쪽으로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 호평 평내가 사실 실질적인 지역 중심이었었죠. 이러한 내용을 갖고 있는데 우선 여러분이 이렇게 보셔야 돼요. 공장하고 사람하고는 아주 굉장히 상극입니다. 근데 둘이는 꼭 붙어 있어요. 붙어 있으면서 상극입니다. 그래서 바로 뭐냐면은 만약에 산업단지 내에 주택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저 공단이 밀려나가서 공장이 다른 데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또 그 다음에 공장이 많은 지역에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공장 이전할 뿐만 아니라 산업단지가 또 어떻게 되냐 그 주택 지역에 공장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주택이 밀려나게 됩니다. 둘이는 상극관계이면서도 같이 항상 진행되는 걸 보셔야 돼요. 바로 뭐냐면은 호평 평내에서만 주거 지역이 일부 이제 이 주거 지역으로 형성되어 있다가 이것이 이제 진접적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유명한 이제 파라리까지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어떻게 됩니까? 진접에 있는 산업단지들이 그 위에 내촌을 지나서 진목리나 또 아니면은 포천의 가산면 쪽으로 이렇게 이제 이전을 하게 되죠. 바로 이런 현상을 여러분 잘 보시고 그다음에 나머지 수동은 그런 대로 현재까지로 관광지로 이렇게 지내오고 있다라고 우리 내용을 보셔야 돼요. 지난번에 제가 이걸 잠깐 설명을 드렸죠. 60편에서 1순위 왕숙 신도시가 결국은 남양주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건가. 또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거 GTX 그 다음에 도시철도 6호선 9호선 여러분들 아마 놀랄 사건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철도 중에서 8개 노선이 지금 남양주를 향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남양주가 유일하다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것이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건가 이걸 갖다 분석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그린벨트 메카 그러면은 하남시, 구리시, 남양주시입니다. 이 바로 남양주시에 하남시에는 교산 신도시가 들어가게 되죠. 그린벨트에. 남양주시에는 그린벨트에 뭐가 들어가요? 왕숙지구가 들어가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여기에서 그린벨트에 있는 공장들이나 창고들이 어떻게 이전할 것인가 이 내용을 또 봐야 되고 가장 적은 거는 그린벨트의 훼손지 사업 지난번에 잠깐 얘기해드렸죠. 그래서 이 시간을 처음 보시는 분은 60편의 그린벨트 훼손지 사업 그 다음에 59편에도 그린벨트
그린벨트 훼손지 사업이 나오는데 이것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 옛날에 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무허가 건물을 양성화해줬죠. 그린벨트 내에 있는 창고 양성화가 지금 얘기한 그린벨트 훼손지 사업에 금년 연말까지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이래야 이제 지금 얘기한 양성화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앞으로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건가도 분석을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왕숙 신도시에 옛날에 그린벨트에서는 이제 도로 딱지 또 그다음에 용마루 이렇게 해가지고 보통 용마루 딱지가 이제 보편적으로 나왔다라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많이 들어본 이주자 택지, 협의 양도인 택지 이런 것들이 있죠. 이것이 이제 앞으로 그린벨트에서도 나오게 됩니다. 금년 2월 달에 법을 개정을 해서 그린벨트에서도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건가를 또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왕숙 신도시에 나올 이제 주택 딱지 얘기했고, 다섯 번째가 자 남양주시 안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정가운데를 통과하는 도로가 98번 국지도입니다. 경기도에 이제 그 원형인 이제 도로인데 국지도가 있고, 그 다음에 98번 도로 위에 이제 수동에서 이제 화도 운수까지 나가는데 그냥 마석까지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수동에서. 그 다음에 어디냐, 수동에서 이제 또 진접까지 또 도로가 이제 또 지금 개통 예정입니다. 개통 예정 공사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내부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건가, 이것도 분석을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토지보상금, 요거는 이제 다음 주 시간에 이제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남양주의 신도시에 5조 약 7천억 정도의 토지보상금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이 좀 전에 말씀드린 훼손지 사업을 해서 어떻게 변화될 건가, 그 다음에 3기 신도시 내에서 주택딱지 소위해서 이택협택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그 다음에 우선해제 마을이나 집단 칠학지구 내에 합법적인 건축물이 이제 가능한데 이러한 것들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건가, 이 내용을 갖다 분석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주택 같으면 이렇게 분석 안 하셔도 되죠. 그린벨트, 토지라는 게 이렇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우선 제일 먼저 보세요.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천마산을 지나게 되죠. 남양주시가 이렇게 사각으로 생겼어요. 사각의 정가운데가 지금 나가는 것이 이게 천마산으로 나가고 있는 그러한 산맥으로 보셔야 돼요. 너머 쪽이 마석이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이 지역이 이 전에 있는 게 호평하고 이제 그 도농이 나오게 되고, 우쪽이 진접이 나오고 여기가 이제 수동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아래 내려가면은 이게 이제 조안면이 됩니다. 이제 조안면이 돼요. 그래서 이제 팔당 저수지 있는 데가, 댐 있는 데가 조안면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산맥을 기준으로 해서 좌측 편이냐 우측 편이냐, 소위 말해서 서쪽 편이냐 동쪽 편이냐에 따라서 서쪽 편은 주거용 건물로 들어가고 동쪽 편은 아무래도 리조트 관광에 대한 내용으로 나가게 되죠. 그 다음에 특이한 거는 남양주시의 절반인 50%는 그린벨트입니다. 그래서 진접으로 해서 지금 조암 쪽으로 이쪽으로 나가게 되면은 이쪽이 이제 지금 절반 나가는 것이 그린벨트다. 이런 내용을 여러분이 알고는 계셔야 돼요. 두 번째, 남양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그 유명한 수도권 정비 계획을 보셔야 돼요. 이제 가끔 제가 강의할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노란 색깔, 그 다음에 분홍 색깔, 그 다음에 녹색인 색깔이라고 그래요. 수도권 정비 계획은 딱 세 가지입니다. 이거는 대한민국의 부동산에 관련된 국토 제도 중에 가장 무서운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대학에서 강의하는 게 토지개발론하고 국토정책론입니다. 바로 이게 제 주특기 과목입니다. 그럼 바로 뭐냐면은 과밀억제권역은 보통 구대기 구역이다라고 그래서 제가 바글바글 끓는 거, 서울과 경계, 인천하고 경계를 접하고 있는 지역. 그 다음에 나머지들은 노란 색깔은 널널한 지역. 그 다음에 자연환경 보존 지역, 녹색인 색깔은 소변도 보지 말아라, 뭐도 하지 말아라, 물도 버리지 말아라, 조심해서 버려라. 우리는 자연보존권이라고.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버린 물이 팔당댐으로 들어가면 무조건 녹색인
초록색이 색깔이라고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특이하게 네모 박스 안에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요것이 무엇인가 한번 봐봐야 됩니다. 자, 지금 얘기한 대로 여기가 구릿이에요. 분홍색입니다. 그 다음에 노란색이에요. 아까 그 잠깐 나와 있는 건 노란색이죠. 그 다음에 이쪽이가 이제 녹색인데 그냥 이대로 그냥 나눴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정비 계획이 세 가지, 소위 말해서 노란 색깔, 분홍 색깔, 초록 색깔이 다 들어가 있는 지역이 남양주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그런데 남양주에 그린벨트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린벨트는 이렇게 나가 있는데 이 안에 분홍 색깔이 여러분들이 보통 얘기하는 평내라 우리는 지역이 있죠. 평내. 이 평내라 우리는 지역이 바로 뭐냐면은 붉은 색깔이 들어갑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과밀 억제권역에 아까 얘기한 구대기권역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지역에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봐보세요. 왜 신도시를 만드는데 여러분 왕숙 1지구가 2지구가 있겠어요. 왕숙 1지구가 바로 이 노란 지역입니다. 왕숙 2지구가 바로 이와 같은 아래에 있는 노란색 지권이에요. 중간에 있는 지역의 붉은 색깔은 지금 얘기한 대로 모두 안 해놨냐? 신도시도 지정 안 했어요. 여러분들 저기 용인에 가면 원삼에 가면은 SK 클러스터 아시죠? 원삼면도 뭐냐? 원래 이 색깔입니다. 자연보존권역의 녹초록색이에요. 그런데 원산면 지나서 거기 체육시설이 있는 SK 클러스터가 들어가는 이 지역은 어떻게 되냐? 노랑 색깔입니다. 그래서 그 공장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바로 뭐냐? 수도권 정비계획이라고 그러는 건 신도시도 왕숙 1지구와 2지구로 나누는 정도예요. 그러면 바로 뭐냐? 이것까지도 이렇게 마음대로 못하는 이 수도권 정비계획을 남양주에서는 보셔야 돼요. 다시 한번 남양주에서는 노란 색깔인데 그게 유명한 진접입니다. 아시겠어요? 벌레 신도시나.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왕숙 신도시의 노란 요인인 게 이게 여러분 다산 신도시 들어보셨죠? 다산 신도시가 바로 2번 지역에 있습니다. 양정 신도시도 여기 있어요. 나머지 이쪽 지역은 개발하는데 대규모의 개발은 자제를 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한번 보실 것 같으면 남양주 도시개발 축은 지금 얘기한 진접 3만 8천 약 4만 명, 갈매 2만 5천 명, 별내 신도시 7만 명, 다산 진건, 다산 지금지구 모두 합쳐서 약 8만 명이다라 우리는 그 인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약 한 2, 30만 명이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기존의 도시가 형성된 거고 앞으로 도시 형성될 게 붉은색이에요. 왕숙에 13만 3천, 왕숙 2에 3만 1천, 진접 2지구에 바로 왕숙 1도시 1지구 바로 위가 진접 2입니다. 여기 2만 4천 명, 양정지구에 3만 3천 명, 갈매 역세권에 이거는 뭐냐면 구리시긴 하지만 여기에 1만 6천, 여기도 2, 30만 명. 두 군데 합치면 약 50만 명, 이 지역에 약 4, 50만의 인구가 들어간다고 보셔야 돼요. 그럼 뻔하시죠? 어디로 가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람 모이는 데 가면은 집값도 비싸지만 땅값도 비싼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이 지역을 들어간다? 그럼 제일 좋은 게 1번 지역이에요. 이 지역이에요. 남양주가 앞으로 120만의 인구가 되는데 이 중에 5, 60만 명이 어디에서 모여 산다? 바로 이 지역에서 몰려 사는 거예요. 진접서부터 시작해서 맨 아래 내려가면 양정지구까지, 그 다음에 왼쪽으로 가면 다산 신도시까지, 여기다 평내나 호평 같은 데는 넣지도 않았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어디로 여러분이 토지를 봐야 될 건가는 아시죠? 자, 요걸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이런 모임 아세요? 이게 컨테이너 박스죠. 그래서 무슨 뭐 보내는 코로나 그리고 황사 막는 사람들이라는 게 보일 겁니다. 여기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저희 이제 외손녀들이 있는데 이제 둘이서 쌍둥이입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가서 미얀마에다가 20피트 한 컨테이너에 코로나 물건을 보냈습니다. 여기 이렇게 빈 공간이 보내는 거는 손소독제가 위험물이 돼서 요거는 별개 포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컨테이너에 꽉 채워가지고 한 컨테이너를 이걸 미얀마로 보내놨어요.
그래서 미얀마로 보내놨는데 미얀마에 요즘 못 들어가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이상화 대사님이십니다. 이상화 대사님이 저를 대신한 게 아니죠. 우리 황 박사 대신한 게 아니죠. 대한민국을 대신해서 미얀마 정부 양곤 주지사, 표민태인 양곤 주지사에게 해놓습니다. 바로 어디냐, 이 위에 이렇게 무슨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 건물 안에 내나 쌓아놨던 거고, 그 다음에 제가 고양시에서 보낸 거를 이와 같이 미얀마 양곤에서 받아서, 이것도 위험물이다 그런 거서 그런 건 아니지만 귀한 선물이다라고 해서 경찰들 호의 아래서 이 물건을 보내놨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내용이 있나 한번 봐보세요. 이게 아까 그 건물입니다. 우리나라 이상화 대사님께서 미얀마 정부에다가 해놨는데, 요게 금년 10월 15일 날 개교키로 하는데, 제가 이름을 아워호프, 우리들의 희망, 미얀마 국민과 대한민국 국민들의 희망이다. 그래서 이게 SUU라고 그런 건 아웅산 수치 여사 어머님의 이게 이제 NGO 단체입니다. 여기에 이제 저희들이 도네이션 이 학교를 지어줬습니다. 저희들 정부에서 1원 한 장 받은 거 없습니다. 대한민국 기업에서 1원 한 장 받은 돈 없습니다. 저와 저희 제자들, 이게 바로 뭐냐면 제자들이, 저는 돈보다도 우리 제자들이 돈이 많죠. 제자들이 저 때문에 부자가 돼서 제가 하는 NGO 활동, 비영리 단체 활동을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여기서 하나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다움에 오셔서 황막사를 치세요. 황막사가 황사 막는 사람들입니다. 다만 이 책을 갖다가 여러분들한테 오는데, 이 책은 되도록이면 부동산 컨설팅 회사, 부동산 경매 회사라든가 부동산 카페 운영자 이분들한테는 되도록이면 안 팝니다. 왜 그러냐, 대한민국 특별히 수도권에 서울과 인천과 경기도에 있는 개발 자료가 약 3,100건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를 나쁘게 활용도로는 게 컨설팅 회사고 뭐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하여간 여러분들 관심을 갖고 쭉 한번 보세요. 저 많은 분들이 가입하고 계시는데, 자, 남양주 인구가 이제 어떻게 되냐, 100만의 대도시가 탄생합니다. 현재 도시 기본 계획을 변경을 하는데 약 112만, 118만 명인데, 최종적인 거는 이제 중앙도시위원회 위임을 받은 지방도시계획,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어떻게 결정을 했는지 모르지만 일단 100만이 넘어가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북쪽에 있는 고양시, 서쪽에 있는 인천시, 아래에 있는 화성시라든가 또 아니면 성남시라든가 용인시라든가 여기에 대응하는 하나의 동쪽의 도시가 이제는 어디, 남양주시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남양주시를 볼 때는 고양시 보도태이 되고, 화성시 보도태이 되고, 그 다음에 성남시 보도태이 되고, 용인시 보도터셔야 됩니다. 옛날 생각하면 큰일 나십니다. 아셨어요? 이것이 아까 얘기한 2020년 하반기서부터 일어날 그 남양주시의 미래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남양주 첫째, 아까 둘째 나왔죠. 세 번째, 옆 동네 누가 사나 한번 보자 이거예요. 자, 옆 동네 누가 사느냐 이렇게 봐볼 것 같으면 제일 먼저 1번으로 보면 청량리 쪽입니다. 상계동 쪽이에요. 그 다음에 2번 쪽이 이쪽으로 가 있네. 제가 잘못 넣어놨네. 2번 쪽이 춘천 가는 쪽이에요. 3번 쪽이 어디예요? 포천 가는 쪽이에요. 여기 5번이라고 나오죠. 5번 쪽이 어디냐? 화천이나 철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2동 1동으로 가게 되면은 여러분들 백운계곡을 넘어가면 화천이 나오게 돼요. 그걸로 보셔야 돼요. 4번은 3번이 이제 춘천하고 아까 가평이 되겠고, 4번이 양평이 돼요. 6번이 어디입니까? 강남이 됩니다. 그러면 남양주가 누구하고 친해지려고 그래요? 6번하고 친해질 거죠. 이쪽이 땅값이 발전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디냐? 서울 쪽이에요. 세 번째가 어딘가를 찾아내야 돼요. 포천이겠어요? 철원, 화천이겠어요? 춘천이겠어요? 가평이겠어요? 양평이겠어요? 어디겠어요? 당연히 3번이죠. 그러면 바로 이게 뭐냐면 내부가 아닌 외부로 돈이, 지금 얘기하는 5조 6조라 우리는 이러한 보상금들이 나가게 되면
내부 안에서 지금 얘기한 투자가 변경되는 이동하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외부는 어디로 이동할 건가를 갖다 보시라라고 그런 뜻에서 요거를 분석을 해드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남양주 가로망축을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이번엔 그러면 내부축을 보자. 내부축을 봐보면은 1번이다라고 그러는 것이 이게 상계동입니다. 그 다음에 6번이라고 그러는 것이 여기 청량리라고 나오죠. 7번이라고 그러는 게 잠실이에요. 5번이라고 하는 게 양평이에요. 여기가 가평 춘천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가 화천이에요. 여기가 포천이라고 그랬었죠. 그런데 이것이 외부로 나가기 위해서는 도로가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아까 잠깐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산맥이 있다라고 그랬죠. 산맥이 있고 이 산맥 너머 쪽이 그 유명한 수동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화도가 되고 여기가 조암이 되는데 조암이라는 데가 제 머리에 갈려서 보이지가 않으시는데 이 조암이라고 그러는 데가 상당히 좋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팔당 때문에 직접적으로 물이 삽입되는 지역이라 이쪽 지역의 개발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옛날에 경춘가도 가보셨죠? 가보셨던 분들 중에서 이쪽으로 가셨던 분들이 이제는 옛날하고 다른 내용으로 변경되어 있음을 여러분이 잘 아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은 저는 제외합니다. 그럼 결론은 어디냐? 수동이라고 그러는 쪽이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것이 어디냐? 수동이에요. 그러면 수동에서 가장 불리했던 건 뭐냐면 교통망입니다. 근데 제2 외곽순환고속도로가 수동에서 IC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대성리에서 아시죠? 대성리에서 상계동까지 이게 98번 도로고 그 다음에 이제 덕성의 고속도로가 되는데 고속화도로가 되는데 직송으로 뚫게 되면 약 20분 만이면 대성리에서 상계동까지 도달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일부 다니고 있습니다. 이것이 98번 도로예요. 그 다음에 어디냐? 진접이라고 그러는 데에서 수동까지 외곽 도로가 됩니다. 그러면 내부 쪽에서 가장 많이 돈이 윙겨질 지역은 수동이라고 추정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한번 보시면 되십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간혹가다 저희 제자들한테 다 얘기를 합니다. 옛날에 서울에서 40평 살 돈이 있었으면은 그 돈 가지고 구리에 가면 400평을 샀다. 그 400평을 산 거를 가지고 남양주에 가면은 쌍팔년도 얘기해요. 4,000평을 샀어. 근데 지금은 남양주에 있는 땅을 갖다가 땅을 살 돈이 만약에 있었다 그러면 이제 포천으로 가게 될 거다. 그 다음에 제가 연천이라고 쓴 게 아니고 연천으로 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외 지역으로 가게 되는데 이 돈이 보상금이 철원까지 갑니다. 그 다음에 화천까지 갑니다. 분명히 가평으로도 가고 양평으로도 가지만은 이미 아까 얘기한 수도권 정비 계획에 의해서 그게 무슨 색깔의 이와 같은 녹색이 됩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공업벨트에 대한 이전으로 함께 주택은 어떻게 되냐? 앞쪽으로 갑니다. 어디냐? 잠실 쪽에 돈이 많은 분들은 주택을 사게 되겠지만은 주택이 웬만한 보상금을 받게 되면 제자리에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그 돈이 모자라게 되면은 뒤에 땅을 사게 되면 뒤로 가는데 1순위가 저는 포천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지금 거의 그렇게 들어가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러한 내용을 갖다 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휴지처럼 집어넣습니다. 여기 도면에 잠깐 나왔었죠.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요것처럼 그 전에 있는 얘기 모두 다 휴지처럼 집어넣고 다시 보자. 재테크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하고는 하는 게 아닙니다. 좋은 일 하시고 인생 역전하는 참 재수 좋은 우리 황 박사에 와보세요. 아까 얘기한 대로 저는 첫째 내년서부터는 이제 대학에서도 나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쫓겨나는 게 아니고 제 발로 이제 나오게 되고 학교에서도 나가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학교 규칙상 일단은 나이 70을 넘어가게 되면은 강의를 못 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5년 동안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와 같이 저한테 오셔서 인생 역전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다른 나라에까지 가가지고 도네이션 봉사활동을 하는데 여러분한테 남은 인생 봉사 못하겠습니까? 황 박사에 한번 와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